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TAT 2급의 이유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거래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매업이나 음식점 같이 최종 소비자와의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하는 그런 사업자는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단말기를 설치를 하고 보통 거래를 할 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입력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코드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카드라면 17번, 카과. 그런데 그것이 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 면세라면 카면. 그다음에 영세는 안 나온다고 설명드렸죠. 현금 영수증으로 수취를 했을 때는 현과, 면세라면 현금 영수증 면세입니다. 이 현영도 시험 문제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현금 영수증과 신용카드 등 입력을 하게 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에 집계가 되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최종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특히 시험 문제에서는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고 동시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또 받은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데 그럴 때에는 우선순위가 항상 세금 계산서가 먼저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수행 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을 할 거고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 부가세 신고서까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을 할게요. 자, 첫 번째 볼게요. 김남현에게 노트북 제품 과세를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영수증입니다. 7월 21일에 국민카드로 110만 원, 여러분 110만 원 맞죠? 네, 점이 안 찍혀 있어가지고 네, 110만 원만큼 저희가 매출을 한 상태예요. 자, 그러면 17번에 카과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누구한테? 김남현이라는 사람한테 매출을 한 겁니다. 자, 7월 21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3일전자 2100번에 로그인을 한 상태입니다. 자, 매입 매출전표 입력을 클릭을 하고요. 날짜가 7월 21일입니다. 자, 유형 17번 카과를 선택을 할 거고 F2를 누르면 국민카드를 여러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자, 노트북. 자, 이때 주의할 점 어떤 거죠? 총 결제된 금액입니다. 110만 원으로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은 100만 원이야, 부가세는 10만 원이야 이렇게 알려주죠. 자, 코드 김라면.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 없습니다. 분계는 저는 카드로 할게요. 자, 분계를 카드로 하면 좋은 점 어떤 거냐? 차변의 외상매출금에 자동으로 국민카드사가 걸려요. 나는 혼합으로 하고 싶어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 더 작업해 주셔야죠. 국민카드사. 이걸 거래처 코드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박지영에게 컴퓨터 서적 면세예요. 판매하고 발급한 현금 영수증입니다. 자, 7월 22일 5만 원만큼 발급을 했는데 이때 면세기 때문에 현면 23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3번의 현면을 선택을 해 주실 거예요. 자, 7월 22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현금 영수증 면세 23번 맞네요. 컴퓨터 서적. 자, 전자세금 필요 없죠? 분계 저는 현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순수하게 현금을 내야만 현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리온스에 프린터기를 판매하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는데 그 이후에 국민카드로 결제를 받았어요. 이게 TAT 2급의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 나와 있고 동일한 220만 원의 금액에 이 카드로 매출한 영수증까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처음부터 물건을 사고 카드를 줬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안 했을 겁니다. 조특례법 상에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제품을 판매했어. 세금계산서 일단 끊어달래. 끊어줬어.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와서
미안한데 현금은 안 될 것 같다. 내가 카드로 결제를 하겠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요? 카드로 결제를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중복된 상황이고요. 이때 우리가 먼저 이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건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자, 11번 과세로 입력할 거예요. 7월 23일 날 200의 부가세 별도 둘이 온수에 매출했고 이게 외상인데 하단에 가보면 국민카드로 동일한 금액만큼 결제를 받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선순위는 어떤 거다? 우리가 우선순위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다. 자, 7월 23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1번입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죠. 1번 클릭할 거고요. 이때 분계를 뭘로 할 거냐면 4번에 카드로 할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너 지금 혹시 중복 발행한 거니? 나 국민카드사 중복 발행한 거야. 그래서 하단에 구분에 세금 계산서 교부한 부분이야.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외상매출금액 국민카드사 거래처 코드 걸립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분계 카드 쓰는 거 너무 싫어요. 혼합 쓸 거예요. 오케이. 그 전에는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왜냐?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서식을 작성할 때 직접 또 손을 봐야 돼. 여기서 카드를 쓰면 손을 보지 않아도 돼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바로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어떤 거였냐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보는 거였어요. 자, 어디에 있냐면 부가가치세에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갈게요. 7월부터 9월 조회를 할 거고요. 상단에 불러오기를 할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마지막 거 중복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 카드로 꼭 설정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 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쪽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용카드로 매출을 330만 원 했고 현금 영수증으로 5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 220만 원 세금 계산서 발급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에서 이만큼은 제외를 해야겠지. 이게 카드를 눌러줬기 때문에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카드로 눌러주지 않고 혼합으로 했다면 여러분들 손수 여기에 220만 원. 뭐야? 부가세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총 결제 금액입니다. 총 결제 금액을 직접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요, 저는 그냥 차라리 입력할게. 오케이. 네, 그럼 더 이상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정답이니까. 그래도 프로그램이 쉽게 나온 거라면, 프로그램에서 되는 거라면 최대한 이용하시는 게 시간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겠죠. 자, X 누르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세금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된 내용이 있다. 불러오겠냐? 아니요 눌러야만 새롭게 불러와질 거고요. 이때 금액 3번에 불러와집니다. 우리가 총 과세는 330이었는데 220 제외되고 110인데 110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100만 원의 부가세 별도고요. 나머지 저 현금 영수증으로 5만 원 있었던 거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면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 화면에 등장하지 않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과표를 눌러보시면요. 원래 80번이 80만 원만 있었거든요. 5만 원이 더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장 버튼 누를게요. 자, 이번에는 간주공급의 부가가치세 신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에서 간주공급, 재화의 간주공급이 가장 많죠. 용역도 물론 간주공급이 있긴 해요. 간주공급에 해당한다면 자계사패 이야기하는 거고 과세표준은 시가로 계산을 해서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내가 나한테 발급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14번의 건별로 입력을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화의 간주공급 첫 번째 자계사패 중에서 자가공급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서 취득한 재화를 내가 내 사업의 사용이나 소비하는 것들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개인적 공급,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정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 세 번째 사업상 증여, 접대하는 것. 네 번째 폐업시 잔존재와 폐업할 때 남아있는 것들을 다시 부가세를 부담을 하는 것들인데요.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이 물건을 구입을 했을 때 내가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았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자개사패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간주공급 실무 프로세스 입력을 하실 때는 매입매출 전표에서 14번에 건별로 유형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이 같은 게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서식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행과제 볼게요. 간주공급거래 부가가치세 신고.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을 할 거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5일에 당사 제품 컴퓨터 원가는 40만 원, 판매가는 50만 원을 선물로 제공했어요. 매출채. 이게 뭐냐면 사업상 증여가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분개를 할 때는 일단 입력을 할 때 이 50만 원의 부가세 별도 5만 원을 납부를 하는 걸 토대로 입력을 하고 하단에 분개를 할 때 여러분의 원가를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은 답안지를 보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첫 번째 줄에 건별로 입력을 할 거고 이 50만 원과 5만 원은 시가, 판매 가격의 10%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분개를 할 때는 차변에는 접대비고 대변에 제품으로 둘 건데 이 제품은 재무상태표 상의 재고 자산으로 있는 금액을 빼주는 거잖아요. 원가로 빼줘야 돼요. 원가. 그리고 대변에 지금 재공품에 관련된 재고자산에 관련된 계정 과목이 나온다면 타계정으로 대책 당연히 눌러주셔야 되고요. 부가세는 우리가 납부를 하려는 건 5만 원을 납부하기 위해서 계산을 한 거니까 5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접대를 최종적으로 얼마에 한 거냐면 45만 원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분개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7월 25일에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매입매출 전표 7월 25일입니다. 제가 하나 실수했죠, 여러분. 저희가 건별을 입력할 때는요. 총 55만 원으로 입력하셔야 총 금액으로 입력하셔야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누어져요. 저도 순간 제가 당황했어요, 여러분. 55만 원으로 입력해야 50만 원의 공급가액과 부가세 5만 원이 입력이 되고요. 자, 거래처 입력 안 할 거예요. 분개는 혼합입니다. 자, 대변에 제품 매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품으로 바꾸고 40만 원만 빼줄 거죠. 그리고 적요에서 F1을 눌러서 나 이거 타계정, 즉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을 바꿀 거야. 8번 선택하시면 되고요. 차변에 접대비 45만 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접대비 800번대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도록 할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조회 버튼 누르시고 아니요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 반영되냐? 건별로 입력한 것은 4번에 반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과표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요. 이 50만 원만큼이 31번에 반영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대변에 제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으로 분개를 했기 때문에 수익금액 제외에 표시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과세 매입 거래 부가가치세 신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받고 부가가치세가 10%로 별도로 징수가 된, 즉 우리가 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주고 세금 계산서를 받게 되면요. 51번의 과세로 입력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무조건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고 해서 51번의 과세는 아닙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
51번의 과세 매입이고 만약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54번의 불공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가 나에게 왔다. 파란색이 왔다. 공제가 돼? 안 돼? 먼저 따지고 되면 매입세액 공제니까 51번의 매입, 안 되면 54번의 불공으로 선택하시면 이제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자동 반영이 될 거고요. 혹시나 이게 공제가 되는 부분 중에서 고정자산을 취득한 거라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에 저희가 불러오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행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마지막으로 부가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을 할 거고요. 전자 입력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대신으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8월 1일에 2천만 원의 부가세 별도고요. 이때 원재료는 우리가 이걸로 과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공제가 가능해요. 51번에 과세로 입력을 할 거고 파란색이니까 왼쪽에 있는 게 우리랑 거래를 한 거래처고 하단에 보시면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외상 매입금 되겠습니다. 자, 8월 1일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매출 전표 8월 1일입니다. 유형 51번. 자,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전자 입력 누를게요. 분계는 저는 외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외상 매입금으로 자동 분계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대신으로 구입한 원재료 중에서 불량품 50만 원에 대해서 반품을 했어요. 전자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고요. 대금은 외상매입금에서 차감하기로 했습니다. 8월 22일 마이너스 50만 원으로 분계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신입니다. 당연히 외상대금에서 차감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분계를 할 때 외상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8월 2일입니다. 이때 동시에 우리가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니까 51번에 과세 선택하시면 되고요. 공급가에 마이너스 50만 원입니다. 전자 입력 체크할 거고 분계 외상으로 하면 자동으로 마이너스 50만 원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세 번째입니다. 동우기계에서 자동 조립 기계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자, 기계가 아마도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출제된 의도는 이게 과세 사업에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전제 조건 하일 거예요. 자, 8월 3일에 3천만 원의 부가세 별도고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51번의 과세로 입력을 할 거고요. 동우기계입니다. 자, 보니까 아직 돈을 안 줬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원재료가 아니라 기계장치를 구입을 한 거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셔야겠죠. 자, 8월 3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 입력할게요. 분계는 혼합입니다. 차변의 기계장치, 대변의 미지급금으로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희가 보셔야 되는 건 세금계산서 볼게요. 세금계산서 합계표고요. 7월부터 9월에 가서 데이터를 새로 반영할 거냐 예 클릭하시면 되고 이번에 입력한 건 하단에 있는 매입세금 계산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동우와 대신 두 건입니다. 저장할게요. 자, 그 다음 기계장치를 샀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서식 하나 더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되겠습니다. 자, 기간 7월부터 9월 조회할 거고 불러오기를 하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계정 건물 불러옴이 되니? 라고 물어보는데 실제로 만약에 나는 여기에
없는 계정 과목을 불러오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F2를 눌러가지고 계정 과목 찾아두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기계장치를 불러오려고 하는데 기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확인 버튼 누르고 얘를 누르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되어 있던 차변의 기계장치 코드를 불러옵니다. 이게 맞아? 8월 3일에 동우기계야? 맞아. X 누르고 나올게요. 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건 부가가치세 신고서 되겠습니다. 조회 버튼 다시 눌러서 아니요를 눌러보면 이번에 10번의 금액과 11번의 금액이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세금 계산서 수치한 것 중에서 고정자산이 아닌 것은 다 10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계장치를 구입한 3천만 원만 11번에 나머지는 10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저장 버튼 누를게요. 자, 이번에는 영세율 매입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구입한 재화는 구매 확인서나 내국 신용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면 구입할 때조차 영세율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52번의 영세 매입이라고 하고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을 경우입니다. 이 친구도 부가세가 없을 뿐이지 세금 계산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들어갔다가 부가세 신고서에서 자동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영세율 매입 거래 부가가치세 신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도 하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까지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수출용 원자재를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예요. 8월 4일 1,400. 부가세 당연히 0원이니까 없고요. 파란색이니까 한성에서 우리가 거래를 한 겁니다. 하단에 외상이래요. 그러니까 차변에는 원재료인데 대변에 외상 매입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8월 4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4일입니다. 자, 이번 유형은요, 영세이기 때문에 52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였어요. 전자 영세율 세금 계산서 1번 클릭하시면 되고요. 분계는 2번의 외상으로 해서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외상 매입금 설정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게 한 문제였거든요. 세금 계산서 합계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서 조회 버튼 누르고 반영하겠다 예 클릭하시면 지금 매입에 관련된 부분에서 반영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한성의 1,400만 원. 이게 영세율이기 때문에 부가세 0원으로 체크가 됩니다. 자, 저장 버튼 누를 거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조회 버튼 눌러서 아니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에 반영이 됐냐면 10번에 반영이 됐어요. 10번의 금액이 원래 1,000만 원대가 있었는데 지금 3,350만 원으로 바뀐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영세율이기 때문에 세율은 저희가 10%가 딱 아니에요. 이 부분 확인하시고 저장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면세 매입거래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우리가 계산서를 발급을 받으면 53번의 면세 매입으로 입력을 할 거고요. 이것은 계산서 합계표에 들어갈 거고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는데 면세 사업자와 거래를 한다면 상대방이 발급을 할 수 있는 게 계산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서를 수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수행과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할 거고요. 계산서 합계표 만들 거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재경 아카데미에서 회계팀 직원들이 지출 증빙 실무 교육을 받고 종이 계산서, 이번에 전자 아니에요. 전자 체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을 했어요. 8월 5일입니다. 그리고 계산서죠. 53번의 면세 선택을 할 거고요.
70만 원입니다. 재경 아카데미고, 자, 이 친구 차변에는 회계팀 직원들의 교육 훈련비가 될 거고, 800번대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대변에는 지금 통장에서 돈 나갔죠. 보통 예금이고 이때 거래처 코드를 한국은행으로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8월 5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8월 5일입니다. 면세 53번. 자, 전자 아니니까 입력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분계 혼합입니다. 차변의 교육훈련비, 대변의 보통예금이고요. 이때 한국은행으로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셨으면요. 계산서 합계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가셔서요. 계산서 합계표 들어갈 거고 조회는 7월부터 9월입니다. 이미 매출에 대해서 입력을 한 자료가 있어요. 데이터 새로 반영을 할 거고요. 하단에 보시면 전자 외에 매입 계산서, 재경 아카데미 반영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장 버튼 누를게요. 자, 이번에는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다시 한번 조회를 해서 아니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나오냐? 과표에서 보시면요, 85번에 70만 원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면세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어디? 과표에 숨겨두었어요. 그 중에서 또 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이기 때문에 70번의 금액, 85번의 금액 70만 원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장 누를게요. 자, 이번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치거래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상대방한테 물건을 사온 경우를 이야기하고요. 이때 이제 과세가 되는 것을 신용카드로 구입을 했다면 카과, 과세가 되는 걸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를 받았으면 61번이 현과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기본 조건은 뭐였죠?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집계표에 반영이 자동으로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작성이 됩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수치 입력할 때 주의할 점 하나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거래만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을 하실 거예요. 불공이라는 그 유형 자체는 세금 계산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구입했을 때 공제받지 못하면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한다는 점이 특이점입니다. 당연히 TAT 2급에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해서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을 하든 일반 전표에 입력하든 알아서 해! 라고 나오니까 우리가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바로 수행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고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까지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입력하고 서식 작성하고 신고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1번 볼까요? 사무실에서 사용할 문구용품을 강남마트에서 구입하고 BC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매입세 공제 요건 충족을 시키고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볼게요. 8월 6일이고요. 총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66,000원입니다. 강남마트에 샀고 BC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자, 공제가 가능하다잖아요. 57번에 카과로 입력을 할 거고요. 저희가 소모품 B로 처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용 처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8월 6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8월 6일입니다. 자, 유형 57번의 카과, 카드는 BC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품명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문구용품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냥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총 결제한 금액 66,000원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공급과액과 부가세가 이렇게 자동으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강남마트, 전자세금 계산서와는 관련이 없죠. 분계는 저는 카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로 하면 좋은 점, 이번에는 우리가 매입을 한 거기 때문에
원재료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제 소모품비로 바꿀 거잖아요. 대변에 미지급금이라고 자동으로 세팅이 돼요. 그래서 BC카드가 걸리기 때문에 저는 카드 쓰는 걸 좋아하고요. 이 문제에서 저는 분기해서 혼합으로 하겠다. 오케이, 괜찮습니다. 대신 미지급금에 뭐 걸어줘야 된다? BC카드만 걸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홀스 기획에서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을 하고요. 현금 영수증 수취를 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충족을 했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을 보니까 8월 7일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22만 원 결제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홀스 기획에서 현금 영수증 받았네요. 공제 가능하대요. 현과로 설정을 할 거고 이때 광고 홍보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차변에 광고 선전비 회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7일 입력할게요. 자, 유형 61번의 현과. 자, 이것도 22만 원으로 일단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자동으로 공급과액과 부가세가 나누어지죠. 자, 분계는 무조건 현금입니다. 왜?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하려면 현금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출금 전표가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데 이때 차변에 광고 선전비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고기천국에서 매출 거래처 직원들과 식사를 하고 롯데카드를 결제했다. 매출 거래처와 식사하면 뭐예요? 접대비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매매주 전표에 입력을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됩니다. 자, 그리고 8월 8일이고 금액은 16만 5천 원이고 롯데카드를 사용을 했어요. 자, 이 친구 일반 전표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서 일반 전표 입력이고요. 8월 8일. 차변에 접대비 16만 5천 원, 대변에 미지급금이고 이때 롯데카드 16만 5천 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고 정답을 체크를 할 때는 저교가 작성이 되어 있겠지만 실무상에는 작성을 하고 시험 문제에선 작성하지 않아요? 시험 문제 작성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여러분들을 촉박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교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작성하지 말고 우리가 후다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전체 메뉴 가서 이번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매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카드와 현금 영수증 수취해서 매출전표에 입력한 자료가 불러오게 되고요. 저는 입력했는데 안 불러와져요. 상단에 불러오기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카드, 현금 영수증 이렇게 두 건 나오게 되고요. 저장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마감 눌러주셔도 돼요. 마감 풀어주실 수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셔서 조회 버튼 누르고 아니요 하면 이번엔 어디에 반영이 되냐? 14번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 반영이 되는데요.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 뭐냐면 내가 신용카드나 혹은 현금 영수증을 구입한 것 중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 일반이구나. 혹은 내가 혹시나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구입을 했는데 이게 고정자산 구입이었다면 42번에 우리가 표시가 됩니다. 자, 표시된 거 확인되었으니까요. 저장 버튼 누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서식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것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한 번씩 등장을 하는 것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걸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마지막에 풀었던 문제입니다. 접대비처럼 부가세와 관련해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없는 게 있다면, 즉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매매주 전표에 입력하시면 안 돼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불공은 도대체 뭐예요? 네, 그것은 세금 계산서로 수취한 것들 중에서 고르는 겁니다. 그 구분을 꼭 하셔야 돼요. 네,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